네, 이코노미톡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다우처증권의 박종현 위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사이에 잠시 시장 보면 코스피 2.12% 하락, 코스닥은 1.3% 하락,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7382, 7,300억대. 제가 보는 이제 키움 거로 봤을 땐 코스닥은 400, 코스닥이 좀 매도세로 돌아섰군요. 예, 그렇고. 환율은 지금 1,462원대로 아까 1,470원대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 기반으로 가지고요. 오늘 화장품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중요한 거는 또 내년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3분기 얘기부터 짧게 위원님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별로 이렇게 실적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네. 우선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들의 실적이 전 좋았다라고 우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이 확실히 미국의 이제 침투율이 완연히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에서의 성과가 좋았었던 것 같고요. 미국에서 성과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ODM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미국이 8월 달에 관세가 시행되기 직전에 상반기에 좀 많은 업체들이 생산을 미리 해둔 것들이 좀 사재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ODM들은 뭐 저희 기대들 대비해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실적들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그거를 브랜드들이 결국은 얼마만큼 팔아줘야 되는지가 나중엔 ODM들도 이제 후 발주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브랜드들의 실적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용기기 쪽은 어때요? 인바운드 때문에 되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바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료관광 오는 관광객들은 그렇죠. 예. 굉장히 데이터들이 좋긴 한데 이게 결국은 시술해줄 의사들이 많았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공의들 분들이 이제 파업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복귀를 하시면서 결국은 피부과에서 시술할 수 있었던 의사분들이 전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하는 모양새를 그래요? 네,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가시니까 피부과 의사분들이 좀 줄어서 거기서 알바들 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3분기는 좀 QOQ로 내수가 기대 대비는 좀 감소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도 수요 공급으로 맞춰지는 논리다 보니까 실제 피부과에서 다시 좀 원장님들은 늘고 있다라고 좀 많은 그런 후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뭐 일시적이지 않았나? 4분기는 다시 좀 회복되는 모양새 기대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국내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시술을 받고 하는 이 수요는 펀더멘털리하기에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좋아질 거다?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뒤에서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의료 관광객들이 월에 소비하는 소비 금액이 2천억 정도를 월에 계속 외국인들 월 단위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형외과랑 피부과를 합치면은 거의 7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이터들은 뭐 전년 대비해서도 거의 70~80%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오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의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은 국내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그냥 경복궁 가고 뭐 어디 부산에 가서 뭐 납작만두 먹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와서 다 이거 하시고 싹 개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돈도 좀 쓰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좀 의사가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원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맞춰질 거다.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 그 3분기만 놓고 보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수출 데이터도 나쁜 것 같지 않고 그러는데 이게 K-뷰티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약간 계속 무지하게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그 기대감에 좀 못 미친다고 그럴까요? 약간 그 멘탈리하게 느낌이 그런 거는 어떻게 보여지세요? 저는 아직은 다 해외 확장 스토리들이 아직 뭐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부분들을 결국 뭐 미국, 유럽을 좀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성장을 이어왔던 거는 미국에서의 온라인 성장이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미국의 오프라인이라든지 유럽의 온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영국의 뭐 대표적인 뭐 H&B 채널들, 뭐 부츠라든지 그런 채널에서의 침투가 기대 대비 좀 빠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체감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내년에 어떻게 숫자로 보여질까를 충분히 뭐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수에서 소비하는 이런 의료 관광이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저희가 뭐 동남아 갔을 때 뭐 발 마사지 받는 것처럼 그렇죠. 한국 가서 뭐 해야 하면은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가 좀 하나의 그 꼭 즐기는 컨텐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굽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예, 그런 네. 사람들 와가지고 가족들이랑 와서 싹 바꾸고 가고 막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의 벌써 한 10% 정도가 이미 미용 관광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의료 관광이라는 뭐 컨셉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썼던 요 시술 제품들, 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도 이걸 그렇죠. 직접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올해부터 미국과 유럽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은 아직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유럽이 5%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아직은 크진 않네요. 네, 근데 이게 거의 YOY 10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년이면 충분히 뭐 10%대까지도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의료 관광 스토리 그리고 해외 모두 조금은 여전히 전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사실 화장품은 이제 쓰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도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뭐 저도 이제 요즘에는 예전보다 화장품을 많이 쓰는 건 네. 사실입니다. 무슨 세럼 같은 것도 바르고 하는데 그 브랜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화장품주들이 되게 각광받을 때 보면 인디 브랜드들의 어떤 그런 뭐 그 굉장히 뜨거운 어떤 그런 열풍 이런 것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APR이나 뭐 달바 글로벌 정도 이렇게 몇몇 브랜드, 아모레퍼시픽 말씀하셨던 뭐 몇몇 브랜드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밖에서 좀 옛날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언뜻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여쭤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실적 시즌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궁금증이 생겼던 게 그거예요. 뭐 APR 실적 뭐 너무 좋은 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남들 주춤할 때 APR 거의 혼자 뭐 가다시피 했었고, 물론 이제 MSA 지수 편입되고 난 다음에 조금 주춤하긴 했었지만, 근데 그 ODM 쪽이 실적도 실적이고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 물론 실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막 15%, 16%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가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 ODM 쪽의 최근 부진, 주가 부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브랜드들, 그러니까 보통 말씀 주시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브랜드들은, ODM들은 한국에도 공장이 있긴 한데 네. 해외에도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에 다 공장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국내랑 해외를 좀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 주신 그런 ODM들에 대한 성장이 나오면서 10% 이상의 성장률을 국내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는 좋은데. 네. 반면에 해외가 이슈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은 보통 기획을 하고 생산까지 되는 요 한 제품 생산 사이클이 진짜 짧으면 3개월, 보통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면 내가 기획했던 상품이 실제로 출시가 되는 출시까지 되거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게 1년에서 정말 느리면 3년까지 굉장히 좀 느리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추정을 좀 미스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의 성장, 요거는 여전히 변함없는 요 성장 라인인데, 해외에서의 이 성장이 기대보다 꺾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4분기 회복이 될 수 있냐라고 그렇죠. 질문했을 때 그렇죠.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긴 약간은 좀 어려웠었던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기획부터 출시까지 그 기간이 그렇게 쉽게 우리만큼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왜냐면 이제 해외 인디 브랜드들도 자기네들 매대에 KBT 브랜드가 깔려 있는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마켓 쉐어가 KBT가 올라오는데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적시에 제품을 내지 하면 한국 ODM을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그들도 오케이, 우리도 한국 ODM을 쓰면 조금 더 빠른 제품이 출시가 가능할 거야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 대비 아직은 행동이 이어지지는 않는 느낌이어서. 그 관행이 참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좀 우려감으로 분명히 작용은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흐름들은 좀 바꿀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기대치가 좀 시장과 좀 인라인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ODM들도 분명히 내년에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얘네들이 중국이 됐든 뭐 인도네시아가 됐든 뭐 그러니까 동남아가 됐든 미국이 됐든 공장을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기업이 더군다나 상장사가 투자를 대규모로 몇 천억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잘 될까 말까 이렇게 약간 애매한 상황에 투자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나름 확실하니까 고민하다가 투자를 하는 걸 텐데 그래서 지금은 그 생산 캐파를 확 늘려놓은 거에 대한 주문을 채우는 데까지 약간 지연되는 시간이 네. 있어.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게 4분기는 아닐 거다라는 그렇죠. 게 4분기는 아닐 거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릴 게 4분기하고 내년 전망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내용을 감안해서 아마 좀 네,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맥스라든가 ODM 쪽이 최근에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과하게 좀 떨어졌던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이해가 좀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얘기를 좀 그래도 좀 이제 아무래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질문 준비를 하면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이제 봤어요. 네. 최근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보니까 미국 쪽의 수출이 부진이 좀 두드러지더라고요. 기초도 별로 안 좋고 색조랑 마스크팩도 별로 안 좋고 원래 앞서도 말씀하신 북미 쪽 이게 좀 굉장히 성장 기반이었는데 이쪽이 좀 11월 뭐 열을 거 가지고 판단하기 좀 이를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 북미 쪽 별 문제 없습니까? 요걸 우선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 데이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항구를 통과하는 그 시점의 데이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나라 항구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성수기에 나가야 될 물건은 사실 많은 부분 화장품 업체들이 해운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 블랙 프라이데이 물량은 한 달 아니면 2달 전에 미리 물건이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준비해 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월 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비수기 쪽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뭐 MOM으로 봤을 때는 좀 감소하는 추세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뭐 YOY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조금 요 데이터는 약간 좀 그런 일시적인 왜곡 현상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다시 뭐 성수기를 진입하는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좀 북미 쪽에 좀 이런 데이터가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 네. 정말 작은 가능성으로는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성과가 저희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경우에는 이걸 해운을 이용하지 않고 항공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데이터가 붙을 수도 있는 조금 가능성은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상에서는 11월 데이터는 뭔가 MOM으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 의원님이 이제 아마 계속 그 데이터를 추적을 하실 텐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약간 연말 쇼핑 시즌 네. 이 상황에서 국내 뷰티들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우선 11월 달 행사들은 아직 시작은 하진 않았고요. 다만 10월 달에 이제 아마존에서 빅딜 프라임데이라고 하는 10월 7일하고 8일 굉장히 이틀간 짧은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는 APR의 메디큐브라든지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들이 MOM으로 좀 증가하는 모양새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좀 시장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판매를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시아 쪽, 동남아 쪽에서 중국 화장품들이 되게 기세가 막 이렇게 올라서 국내 화장품들의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좀 제가 좀 봤는데 뭐 광군예도 마침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뭔가 그런 거 관련해서 뭐 혹시 파악하신 바가 좀 있으세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많은 소위 CBT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화장품들, CBT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CBT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맞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 브랜드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면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CBT 업체들이 일부 침투를 하면서 초기 반응들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막연히 긍정론을 K뷰티 업체들이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가 공세로 펼치다 보니까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K뷰티 업체들이 결국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뭐 캐대언이나 이런 K 그렇죠. 컨텐츠들이 이렇게 좀 앞서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거를 접목을 해야 되겠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동남아도 막연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은 보면 K뷰티 브랜드들의 선전을 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포션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인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10%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동남아 지역을 생각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인구 구성이 20대, 30대들이 그쵸. 쏠려 있고 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비중은 작지만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그렇죠. 될 시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젊은 그렇죠. 저 지역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사실 그 부분은 근데 사실 이쪽은 또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 대비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중국 업체들이랑 경쟁하기가 가격만 놓고 경쟁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건 감안을 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살펴야 될 데가 유럽 쪽입니다. 유럽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영국의 그 부츠 같은데 이런데 뭐 저도 사실 그렇게 나오니까 알았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뭐 영국 네. 가서 뭐 화장품을 살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데 그게 대표적인 오프라인 채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입점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다. 이걸 뭐 기사라든가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도 좀 보긴 했는데 그게 유럽에서 뭔가 이렇게 좀 어떤 CD 효과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어떤 밑바닥 효과,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한국 화장품이 되게 좋은 거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좀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살 때 올리브영 같은 H&B 채널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코스트코 같은 이런 대형 마트 혹은 그렇죠. 온라인 이렇게 3개 정도 채널, 그러니까 백화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4개 정도 채널을 좀 구분을 해보면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이런 침투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전 영국 그리고 약간 독일 이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네. 국가를 공략을 한 거군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방금 말씀드린 부츠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 같은 그래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마켓시ェ어 1위를 하고 있는 부츠라든지 슈퍼드러그라고 하는 2위권 좀 네. 이런 또 H&B 스토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에 그 들어가 보면 K뷰티 전용 상설 페이지를 그들이 다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주는구나. 네, 그래서 이미 영국 같은 국가는 이미 좀 H&B 채널에서 K뷰티의 침투율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독일이라든지 네. 이런 체코, 여기 동유럽, 북유럽권에서는 네, 네, 네. 그들이 조금 로스라든지 DM이라든지 로스만 같은 또 다른 그들의 H&B 채널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방금 말씀드린 부츠처럼 굉장히 K뷰티 채널들의 입점 속도가 뭐 YY 100% 그러니까 뭐 전년에는 한 어이구야. 20개 브랜드가 입점했다면 올해는 한 50개 정도 네. 브랜드가 입점해 있을 정도로 그들이 침투하는 속도는 좀 빠르고 반면에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유럽 하면 생각나는 사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침투율이 네.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좀 쪼개보면 약간 뭐 위쪽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 국가들은 침투율이 어느 정도 완연한 데 비해서 약간 좀 아직은 다른 서유럽은 좀 느릴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는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자국 화장품이 좋은 데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죠. 프랑스 이런 데처럼. 근데 써보면 아니 이렇게 이 가격에 이런 품질 이게 되다 보면 사실 누구나 네. 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게 네. 유럽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라서 과연 뭐 별게 있겠냐 생각도 들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은 어쨌든 우리가 또 침투할 수 있는 좋은 잠재성 있는 또 시장이라고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죠. 내년도에 대한 이제 우리 박 의원님 전망인데 뷰티도 그렇고 미용기기도 그렇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는 둘 다 업종 긍정적이라고 좋게 말씀드리고 볼 수 있고요. 있다고. 탑다운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지역에서 K뷰티 브랜드의 이런 침투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APR은 올해 단일 브랜드의 성장을 내년에도 여전히 미국 오프라인이라든지 유럽에서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에 최선화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탑픽은 수가 역시 있고요. APR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를 꼽자면 전 아모레 퍼시픽을 좀 뽑고 싶기는 한데 그래요? 네. 올해 내내 기대 대비 아모레가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모레 네. 퍼시픽이 에스트라라고 하는 더마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더마라는 게 약간 피부과 병원에서 막 이런 거와 이 화장품 이게 좀 섞인 개념인 네,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에스트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전년 대비해서 전사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7%까지, 전년에 4%여서 3%포인트 정도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스트라라는 브랜드들의 성과가 좋은 상황에서 코스알엑스 같은 브랜드들이 그래도 바텀아웃 한다는 징조들을 좀 느끼고 있어서
브랜드사 중에서는 APR 다음에 아모레를 좀 선호한다 말씀드리고 결국은 ODM사들도 결국은 이 해외가 언제까지고 안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대한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고 국내에서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여전히 높은 주가 수준 기대한다 말씀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 이게 대표적인 세계 그렇죠. 미용기기 기업이라 말씀드리는데 세계 기업 모두 의료관광이 주도하는 성장 속에서 결국은 선진국들의 이게 통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한국에서의 이 시술 문화가 글로벌을 선도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세계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수와 해외에서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내년에도 견조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분야는 미용 의료기기 오히려?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한국에 이제 한두 번 와서 효과를 본 분들은 더 받고 싶은데 또 한국 가기가 이게 만만치 쉽지 않죠. 않을 수 있죠. 네. 네, 비행기도 워낙 오래 타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 그걸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받죠. 네. 두 섹터 다 내년에는 더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한 거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